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문화살롱입니다. 세종문화살롱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인생관과 삶,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 만남이고, 두 번째는 타인과 만남, 세 번째는 세상과 만남입니다. 오늘 만남은 연기향교 임만수 전교와 만남입니다. 연기면에 위치한 연기향교는 조선시대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국립학교입니다. 연기향교 임만수 전교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을 낙엽이 연상되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던 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고익한지 아렸더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며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며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감상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전교님, 반갑습니다. 세종 FM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세종 FM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연기향교 임만수 전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기향교 임만수 전교라고 하셨는데요. 전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윤리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활동하는 향교의 책임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전교님,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우리 전통 한복인 바지 저고리를 입고 오셨는데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잘 어울린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향교에서 전교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옷 한복을 즐겨 입고 좋아합니다. 네, 저도 한복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것을 또 좋아하는데요. 전교님은 정말 잘 어울리시고 정말 멋지십니다. 네, 우리 사회자도 한복을 좋아하는군요. 네, 저도 자주 입다 보니 주위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많이 말들 합니다. 우리 옷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입으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한복 입기 캠페인을 할까요? 네, FM 방송국에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교님, 이젠 코로나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으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 3월 달에 감염이 되었는데요. 바로 완쾌를 했습니다. 네, 각종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이 반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네, 무척 마음으로도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도 곧 벗게 될 조짐이 보여서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향교도 이제는 유림들이 마음 편하게 출입을 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가족들도 만나지를 못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활기를 찾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전교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시 이전에 충남연기군 남면 진해리에서 7남매 중 4남 3녀로 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옛날 보릿고개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부지런하신 부모님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네, 50년대에는 6.25 전쟁으로 극심한 빈곤기로 마을에 큰 부잣집이 아니면 또 나할 것 없이 배움을 할 수 없어 부모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로 부모님들께 속썩이지 않고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어 근면 자주 성실로 일하며 주경야도 어깨 너머로 배우고 익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지식을 쌓고 대학장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구절이 있듯이 네,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이장, 육성회장을 맡아 사회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시야를 넓혀 오늘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네. 옛날 농촌에서는 많이 굶고 그랬다는데 부모님 덕택에 굶지를 않고 열심히 살으셨네요. 우리 어릴 적에는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살기가 좋은 세상이라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교님, 평소 좋아하시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남인수 선생이 부르는 추억의 소야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억의 소야곡을 좋아하시는 또 사연이 있나요? 네. 내 나이가 들으니 젊을 때 즐겼던 노래가 정겹고 또 옛 추억이 생각이 나서 듣고 싶습니다. 네. 소야곡이라는 말은 밤에 여인이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연기향교 전교님이 신청하신 남인수 선생의 추억의 소야곡 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 언거리
않는 노래 부른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며 행복을 비는 마음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랑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서슬구나. 네, 남인수 선생의 추억의 소야곡 감상하셨습니다. 전교님도 옛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감상을 하시네요. 네. 추억의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네, 그렇군요. 옛날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시죠? 우리는 금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철렵하면서 매운탕 끓여 먹고 원산 산골짜기 가지 잡고 놀았던 생각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강물도 오염되고 계곡도 오염돼서 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금강에서 이렇게 철렵을 하고 놀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정교님, 그 연기 향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연기 향교는 어떤 그 기관이죠? 네. 향교는 유교를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에 설립한 조선시대의 중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곳인데요. 네. 각마을 학생들은 서당에서 초등과정을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네. 서당에서 마치면 실력 있는 학생들은 이곳 향교의 중등과정을 배우면서 유교 예절과 경전을 배웁니다. 네. 향교에 입학하면 과거시험 속과에 응시하는 자격을 줍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 자제들이 향교에 다녔지만 16세기 이후에는 양반 자제들은 대부분 서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향교에는 평민들이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향교에서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지금의 대학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여 더 많은 공부를 하여 대과시험에 합격을 하면 출세의 지름길이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교육체계가 잘 되어 있었네요. 양반 자제들은 16세기 이후에는 주로 서원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왜 향교에서 서원으로 간 걸까요? 네. 향교는 국립기관이라 네. 복잡한 고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서원은 지금으로 보면 사립학교인데요. 아무래도 군중들이 모여서 설립한 학교라 공부를 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치 좋은 야외에 건물을 세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서원이 인기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교님 말씀대로 향교는 국립이라 고을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서원은 경치 좋은 야외에 있어서 공부하기는 서원이 더 이렇게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도 유명한 서원들은 경치가 빼어나는 곳에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유네스코에 등록된 서원들은 정말 경치가 환상이던데요. 네. 지난 9월 달에 연기향교 유림들하고 경주 옥산서원 이현적 선생이 모셔져 있는 서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경치가 아주 좋더구먼요. 네, 경치가 좋은 옥산서원,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고 싶네요. 전교님, 연기향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연기향교는 조선 태종조 7년에 수립하고 본격적 건립은 태종 13년에 점하여 창건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교가 유교로 정해지면서 사람으로서 인륜의 가치를 되찾게 하기 위해 대유학자인 공자님의 학문을 개성하여 배우는 조선시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입니다. 네, 연기향교는 구전에 의하면 원래는 옛 지명 남문월산리 근처 금강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해인가 엄청난 물난리로 향교가 침수되면서 연길이 옛 금화방직 자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고을 원님이 향교 자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자리인지라 자기가 이용할 목적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향교를 이주시키고 묘를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연기향교는 공자님의 학문을 배우는 국립학교인데요. 처음에 세웠던 위치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교님, 그럼 공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공자님은 3대 성인의 한 사람이고 네, 춘추시대 논나라 사상가로 유교를 창시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네, 사람으로서 최고의 덕을 인으로 보았으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또한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 도덕 규범으로서의 인을 정치 사상에도 명하게 투영시켜 왕도 정치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네. 공자님이 최고의 덕을 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인은 무엇인가요? 한문으로 오지 인자인데요. 네. 이는 공자님이 사람 됨의 도리로서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 인입니다. 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이 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것도 공자님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자님은 인이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교님 또 신청곡이 있나요? 예. 이번에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요. 이정욱의 숨어 부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전교님도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이시네요. 연기향교 전교님이 신청하신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
네, 이종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감상하셨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1993년 제7회 MBC 신인가요제에서 가수 이종옥이 불러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전교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교님, 그럼 향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향교가 하는 일은 현재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 조선시대에서는 각 현의 이릅 일교 원칙에 따라 마을에서 초등과정인 서당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향교에 입학하여 중등과정을 이수하는 역할을 했으며 네, 공자님을 비롯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등 사성과 송나라 때 사연, 동반 18현으로 네, 신나라 때부터 조선 초일기까지 유학자들이 지정한 훌륭한 선비들을 춘추로 속전대제를 지내고 매월 초하루 부름을 기하여 유생들은 분향례를 올리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네. 전교님, 향교에서는 왜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들을 대성전에 모시고 그 예를 갖추고 추모를 하는 건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도 지내며 추모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자님이나 성현들을 뜻을 받들고 그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향교에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들을 모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현들을 추모하고 또 훌륭한 성현들을 닮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성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질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네. 전교님, 그 연기 향교에 가면은 향교 입구에 하마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향교에서는 공자님 등 성인들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타고 오면 내려서 걸어야 되고 예를 표하라는 뜻으로 궁궐의 정문 밖, 종묘 입구, 성균관을 비롯한 각 지방의 향교 입구에 세워 놓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임금님이 연기 향교를 방문해도 말에서 이렇게 내려야 하는 건가요? 네. 향교는 공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공자님 정식 호칭은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와 그 은행나무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요? 예, 향교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공자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네.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해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네. 전교님, 향교에서 지내는 석전 그 대제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석전은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사성과 공문십철, 72연 등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네. 여긴 연기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하여 27일을 제사 지내는 의전의 형식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나 1년의 춘추로 봄에는 2월 음력 2월 상정일에 네. 지내고 가을에는 8월 상정일에 축이 석전대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전대제는 국가 무형 문화 제8시 5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네. 봄에는 2월 상정일에 지내고 가을에는 8월 상정일에 지낸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상정일은 무슨 뜻이죠? 네. 상정일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음력으로 2월 8월 날 중 네. 상정은 간 중에서 갑을병정에 해당하는 날이고 네. 그 정일이 가장 복되고 운이 좋은 그런 길로서 최고의 길이라 생각돼서 상정일 날 속전대제를 지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연기 향교 임만수 전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패티김의 가를 남기고 간 사랑 노래를 감상하시고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정교님, 연기향교에 가면은 향교 입구에 하마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교에는 공자님 등 성인들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타고 오면은 내려서 걸어야 되고 얘를 펴라는 뜻으로 향교 입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대궐 왕이 잠들어 있는 왕릉 입구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월 달에는 각종 축제가 많이 있는데 연기향교에서 그 기획하고 있는 축제 행사가 있나요? 예, 향교에도 10월 달은 축제가 많이 있는 달입니다. 네. 향교에서는 고전 강독, 서예 대전, 선비의 글로 꽃을 피우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옛날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는 장면을 재현해보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네. 우수한 선비들에게 장원, 차상, 참방상도 격려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원, 차상, 참방 이게 이제 1, 2, 3등이란 뜻이네요. 그러면 이젠 그 전교님 개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전교님 그 아주 이렇게 동안이신데 이렇게 많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 유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젊게 보인다 그러니까 듣기 좋네요. 네. 제 나이가 집이 나이로 78입니다. 네. 아침이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컵을 마시고 네. 가벼운 만선 체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아침에 꼭 조깅을 하고 잠잘 때에는 물 한 컵을 꼭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혈압약 이외에 절대 다른 약은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귀생과 섭생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섭생을 잘 하는 편입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컵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은 하루 종일 있었던 피로를 풀어주고 낮에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다리 근육 경련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교님의 그 건강 비결이 잠자리 전에 물 한 잔이네요. 예. 아, 예. 청취자님들도 물 한 잔 꼭 들고 오늘부터 이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꼭 물을 마시고 한번 잠자리에 들어보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다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교님, 그 여가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나이가 먹고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만 서예와 사서삼경 읽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와, 서예와 사서삼경은 그 수영과 공부인데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난 글씨 쓸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옛날 성현들의 말씀은 책으로 읽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성인 군자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전교님, 그럼 전교님의 좌우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러한 신조로 살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전교님까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 전교님의 그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너무 멋진 좌우명인데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이렇게 도와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애청자가 신청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순서인데요. 보람동에서 커피와 카페를 운영하시는 신현님 사장님이 신청한 최백후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사연과 함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임지안의 세종문화살롱 애청자입니다. 저는 보람동에서 커피와 커피숍을 운영하는 신현임입니다. 세종시가 좋아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를 분양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보행교 이응다리 앞에서 커피숍을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사가 제법 되려고 합니다. 임지안의 문화살롱을 들으면서 우연이 되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장사가 잘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꼭 들려주세요. 네,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젠 코로나도 19도 완전 물러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람동에서 커피와 카페를 운영하시는 신현님 사장님 힘내세요.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치며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마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네,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세종시에서 행복하시고 커피숍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애청 바랍니다. 노래 신청은 임재한의 세종문화살롱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연기양교 전교님과 다시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교님,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또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큰 지도자 노릇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큰 지도자가 되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껏 활발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큰 지도자를 하고 계시는데 또 더 큰 지도자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또 전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은 더 해보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죽기 전에 꼭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버킷리스트 무엇인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동안 공자님을 섬기는 마당에 한자 원문 해석을 목표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용공지효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용공지효가 이렇게 무슨 뜻이죠? 네, 유일곡 선생의 자격문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네. 용공지효의 뜻은 공부는 늦추어서도 성급해서도 안 되고 평생 꾸준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교님을 지금 또 위치에 있게 한 동기는 또 무엇인지요? 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제 주위에서 신망스럽게 보았고 나의 신조는 신뢰를 가장 큰 바탕으로 어김이 없이 살아온 것이 사회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상살이는 서로 신뢰와 믿음이죠. 그럼 살면서 또 가장 그 힘들었던 순간과 그 기쁨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고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네. 기쁨의 순간은 맹자 인간 삼락의 득천하 영재 교육의 한 대목으로 자식들이 잘 되어 속썩이지 않고 자기 앞갈무리에 함에 제을 보람을 느꼈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전교님이라 또 이렇게 한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득천 하영 재교육 어려운 말이네요. 그 아들 딸이 잘 성장해주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할 때가 기쁨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교님 그 또 감동받은 또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서 중에 맹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맹자가 왕과 맹자 간의 왕도 정치 대목에 욕심보다는 인으로서
도덕 정책의 필요성 설득 장면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전교님은 그 오로지 공자 맹자의 말씀이시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노래 한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네. 진성의 애절하게 부르는 그 보릿고개를 감상하셨습니다. 연기면에 위치한 연기향교 전교님과 연기향교와 전교님의 그 인생 이야기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연기향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교님, 마지막으로 방송에 참여 소감과 세종시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사회자와 노래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네. 먼저 세종 FM 방송국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연기향교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즐겁게 감상하면서 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민주 사회인데요.
민주주의라 해서 내가 할 일 안 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60년대 초 유명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사에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건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달라는 구절에 아주 피부에 닿습니다. 네. 국가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한다는 소중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공자님을 모신 연기 향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연기항교 전교님다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뭘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뭘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오늘 대화가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연기한교 임만수 전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희로애락과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세종 FM 방송국에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문화살롱은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초대 손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문화살롱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